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0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0.3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과 유럽 증시, 세계 증시가 전부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또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은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어제도 미국에서는 안 좋은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의 경제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지난 9월 이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 증시는 연일 안 좋은 경제지표와 악재 뉴스가 나와도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어제 나스닥은 또 한 번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한국은 다른 아시아권 증시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여러분, 지금 증시는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지금은 중증 환자들이 입원할 곳이 없어서 대기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오늘은 무려 8건이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역시 연일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서서 지난 11월 달부터서 12월 달까지 우리 증시의 순매수가 무려 5조 원이나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실종이 되었고 오히려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인데 지금까지 외국인이 매도한 수량은 2.5조 원. 다음 주에도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한다면 결국 11월 달에 들어왔던 매수 물량이 전부 매도로 바뀔 수 있는데, 자, 오늘은 드디어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 마감일입니다. 만약에 추가 경기 부양책이 협상이 잘 된다면 지금 코스피를 매도하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다음 주에는 28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고, 코스닥은 무려 1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0.4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참 무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장 마감 때까지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전환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스닥 역시 다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플러스로 출발을 했고 장 중에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전환된 적이 없었습니다. 나스닥은 종가가 플러스 0.84%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또 한 번 나스닥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이죠. 오늘은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위아래로 충분히 많이 흔들 수 있었고 안 좋은 뉴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는 충분히 어제 조정을 줄 수 있었거든요. 자, 한번 기사를 자세히 보세요. 매주 목요일은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된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는 무려 88만 5천 명입니다. 지난주가 86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은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나왔고, 이는 지난 9월 사상 최고치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우와 나스닥에 조정을 줄 수 있는 뉴스거든요. 이틀 전에도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 지수가 공개되었는데 전월 대비해서 1.1% 감소가 되어서 미국의 경제지표라던가 혹은 확진자 수와 그리고 사망자 수는 연일 신고치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확진자 수가 평균적으로 22만이고 또 사망자는 하루 평균 1000명인데 지금 세계 경제가 그냥 미쳐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죠.
분명히 어제도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이라던가 화이자 백신 운반 도중 사고가 생겼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은 다우와 나스닥이 분명히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바로 백신 기대감과 추가 경기 부양책 때문인데,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 이야기는 2020년도 8월 달부터서 지금까지 계속 기대감 했는데 단 한 번도 협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계속 올랐고 어떠한 악재 뉴스가 나와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월가의 투자자든 콜 옵션에 베팅을 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군요. 풋 옵션은 하방이고 콜 옵션은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콜 옵션에 베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미국의 야간 선물은 소폭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시면은 전부 다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줬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죠 TSMC의 주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TSMC 주가가 하락 내지 횡보를 하자 대만 증시 역시 이렇게 횡보 중이거든요. 반면 한국의 코스피는 비슷하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신고가를 한번 더 간 상황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횡보를 해도 밑에 있는 LG화학이라던가 삼성 SDI 그리고 바이오 시뮬러 업체인 셀트리온 등이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수적으로는 상승으로 보이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락과 상승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는 모더나가 FDA의 공식 승인을 받게 되면서 다음 주부터서 모더나 백신의 접종이 시작될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더나의 주가는 5.0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모더나의 주가가 이렇게 뛰었다면은 한국의 모더나 관련주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어제는 모더나의 주가가 급락이 나와서 한국의 모더나 관련주가 모두 급락이 나왔는데, 자, 먼저 모더나 관련주인 파미셀을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1.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1.29%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갑자기 10시 반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터뷰가 나오면서 파미셀은 하락 반전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10시 반부터서 기자들과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인터뷰가 끝나자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파미셀은 약과죠.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3.8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락폭이 별로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중에 7.55%까지 상승하다가 마이너스 3.88%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서 잘못 잡으셨으면 오늘 마이너스 10% 손실을 보실 수 있었던 거죠. 자, 분봉으로 보셔도 아시다시피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터뷰가 이뤄지자마자 바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상하게 모더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화이자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과 전혀 달라진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뉴스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모더나는 1월 계약을 목표로 협의 중. 이 이야기는 화이자와 얀센은 이달 중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고 모더나와는 아직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더나하고 화이자와는 현재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더나 백신 1000만 회분 확보, 화이자 백신 1000만 회분 확보는 확보를 한다는 얘기지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닙니다. 모더나와는 1월달 중으로 계약을 할 예정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모더나 관련주는 모든 종목이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FDA가 승인이 나면은 관련 백신주는 오르겠지. 아니요. 재료 소멸로 하락하거나 혹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저런 인터뷰를 통해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아는 뉴스만 가지고 이렇게 매매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백신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난주 3일 전 영상이었죠. 이 영상에 자세히 나왔으니 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매번 보는 화이자와 모더나 1000만 회분 MOU 체결, 이 MOU라는 뜻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모더나하고 화이자하고 MOU를 체결했다는데 엄청 많은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MOU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 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박근혜 정부 때 52주 이란 수주 잭팟이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총 66건의 MOU가 체결되었는데 이 중에서 단 몇 건이나 실제 계약과 체결이 되었을까요? 예, 단 한 건도 계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참 논란이 많았고 이야기가 많았죠. 52주 수주 잭팟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MOU 체결이 돼서 실제 계약으로 성사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저런 MOU 체결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대통령이 이란에서 수주를 받았다. 당연히 건설주가 요동을 치죠. 실제로 이때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서 MOU 공급 체결이라는 계약서 때문에 주가가 6만 원이었는데 9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보시면은 6만 원이었던 주가가 94,300원까지 올라가는데 이란 수주 잭팟 공시가 나온 다음에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란 MOU 체결 같은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그 뒤에 주가는 얼마가 되었다? 예, 현재 주가는 8만 원대죠. 그래서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MOU라는 단어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뭐죠?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씨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이번에 우리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수주 잭팟을 체결했다라고 나왔는데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이분 얼굴 잘 기억해두세요, 이 아저씨. 자, 얼마 전 찌라시 띄우고 상한가 뻥 띄워놓고 주가를 급락시켰던 이 종목 기억하시죠? SNK. 그런데 SNK가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이 SNK를 인수한대요. 2,073억 원을 들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 때문에 상한가 랠리가 펼쳐졌는데 아니 근데 왜 저 아저씨는 SNK를 인수하는데 계약금을 안 내요. 그리고 공급 계약서 체결을 한 게 없어요. 금융강동위원회에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려면 외국인 투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현재 보고받은 대로는 외국인 투자 등록증을 제출도 안 했고 계약서에 대한 공시도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금마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MOU 형식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랑 악수하고 MOU 각서를 체결했는데 실제 계약으로 체결된 건수가 빵건이에요. 그런데 저런 일개 게임 회사가 MOU 각서 체결했다고 해서 진짜로 저 회사를 인수할까요? 사우디 왕세자 사기는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일단은 썬텍, 썬코어 같은 경우에도 최규선 씨가 지난번에 사기를 쳐가지고 결국 썬코어와 썬텍은 상장 폐지가 되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화이자하고 모더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기술 수출을 하거나 혹은 건설 회사가 건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방 회사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 구입은 언젠가는 됩니다. 단 정부에서 말한 3월달 솔직히 얼토당토하는 소리죠. 3월달이라던가 뭐 5월달 중으로 백신 접종은 솔직히 힘들 거라 생각이 되고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은 언젠가는 들어올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미국의 테슬라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무려 5.32%나 상승했는데 테슬라엔 대체 어떤 호재가 있었을까요? 자, 바로 테슬라가 S&P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테슬라의 신용등급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테슬라 관련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나인테크를 보시면은 6.3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엔 정말 미쳤어요. 자, 보세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10시 30분에 6.32%가 상승하고 있었는데 오늘 12.90%까지 상승했고 장중에 VA를 찍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순식간입니다. 40분의 VA 찍자마자 바로 쭉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종목이 오늘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너무 많았거든요. 아니 테슬라 관련주 명신산업이 상한가를 가니까 그냥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관련주가 다 미쳤더군요. 자, 이 세로닉스라는 회사를 보세요.
세로닉스는 어제 보시면은 장중에 급등이 나왔었고 그 전날에도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상한가 바로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LNF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얼마 전에 LG화학이 이제 배터리 사업부를 분리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 1.4조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세로닉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로닉스의 자회사가 LNF거든요. 그래서 LNF의 주가가 급등을 하자 세로닉스 역시 급등을 했는데 아침에 다른 전기차주가 움직일 때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명신산업이 상한가를 가든 말든 이 종목은 시몬스 침대처럼 정말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아니 세로닉스가 갑자기 급등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말이죠. 순식간에 VI가 두 번 걸렸어요. 여기 12%대 한 번 걸리고 위로 24%대 한 번 걸리고 그리고 VI 찍자마자 쭉 빠지는데 위로 VI가 두 번 걸리고 하방으로 한 번 걸리고 정말 정신이 없더군요. 아니 뭐 이런 종목이 다 있나 싶었는데 이게 주식이 좀 가벼운 것도 있지만 금액을 보시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10억도 안 되는 돈으로 위로 상방 VI를 찍고 그 다음에도 호가가 위에 걸린 게 별로 없어서 순식간에 2차 VI까지 올라갔어요.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 정도 됐으면 투자 경고를 줘야죠.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돼서 시간의 단일가에도 보시면 1.7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시작했을 때 세로닉스와 달리 15분 동안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플러스 3.07%까지 상승하고 종가는 마이너스 4.46%. 이 종목을 오늘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일단은 코스닥 공매도 시장 1위가 지금 현재 LNF입니다. 공매도 가격이 지금 72,250원에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다고 나왔는데 오늘 6만원대까지 빼버린 게 공매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개인 투자자만 샀고 세로닉스가 VI가 걸리면은 LNF는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데 위에서 엄청 눌러버려요. 보세요. 이게 지금 세로닉스가 VI 가자마자 다음 LNF의 모습인데 세로닉스는 1차 VI가 끝나자마자 5분 만에 이렇게 2차 VI까지 걸렸어요. 그러면은 LNF는 적어도 한 5%에서 10% 정도는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매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매도로 바뀌었고 계속 밑으로 눌러버리더군요. 자 보세요. 장중 추정치를 보면은 기관은 어느 정도 사고 있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엔 팔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해서 상승은 아니어도 그래도 밑에서 받아먹고 있었던 입장인데 세로닉스가 급등하니까 LNF가 올라가고 LNF의 주가를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합심해서 이렇게 투매를 일으키면서 던졌습니다. 물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주 정도를 밑에서 다시 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투신이 종가에 너무 던지더군요. 아마 이 종가에 투매를 일으킨 게 투신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41,572주를 던졌는데 이렇게 보통 동시효과 때 LNF를 많이 안 던지거든요. 근데 오늘 이만큼 던진 거 보면은 약 28억 원. 그리고 막판에 투신이 어느 정도 던지면서 이 종목이 상승하는 거를 그냥 눌러버리더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아침에 그냥 딱 보면 얼마야? 7만원짜리가 4천주, 3천주, 1000주 7억이 들어왔네? 와우,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 사는구나. 개인이 사기 힘든 돈이잖아요. 보자마자 JP모간 창구 떠있고 체결강도 100 가까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 고점이 77,000원인데 오늘 뚫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외국인 기관의 꼬시기 패턴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 최근에 VI 직전이나 혹은 상한가 직전에 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LNF 공시 자세히 보세요. 3일 단일가 지정 예고. 이 공시를 자세히 보시면은 특정 조건이 달성될 경우에는 단일가 매매에 진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공시에 나와 있어요. 자, 오텍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12월 15일 단일가 지정 예고. 이 종목이 LNF의 미래를 나타내는 종목이죠. 자,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장중에 2만원을 돌파했지만 항상 종가는 2만원 밑으로 빠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지난번 예스와이랑 똑같은 패턴인데 장중에는 신고가를 가요. 하지만 종가는 절대 신고가를 가지 않고 여길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이 특히 대박이었습니다. 오텍 같은 경우에는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VI 안 보내려고 일부러 2만원 미친 19,900원까지 꼬셔놓고 밑으로 쭉 뺐었죠. 아니 오늘은 오텍이 오를 수 있는 뉴스가 너무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3일 단일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중간에 매도를 해버리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버리더군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장 초반에 사다가 찌라시가 떴는데 외국인이 더 사기는커녕 차익 실현을 해버리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텍은 상승을 했는데 분명히 체결 거래량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체결 거래량이 많았는데 고작 1.86%밖에 안 올랐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죠. 지난번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5% 올랐을 때 거래량이 10만 주였는데 지금은 20만 주예요. 근데 1% 올랐어. 그만큼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저는 오늘 우리 증시가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산업홀딩스처럼 위에 VI를 찍자마자 바로 쭉 빠지는데 너무 정신없어요. 이게 보통 여러분 VI까지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요런 데서 바로 급등해서 VI 찍기보다는 요런 데서 찌질찌질거리다가 한 2% 3%씩 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한 10시 넘어가지고 VI 찍는 게 낫지, 이렇게 뭐 어중간한 시간 10시 이전에 VI 찍어가지고 바로 쭉 빠져버리면은 아침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위에 꼭대기에 물려서 오늘 보시면은 11% 손실을 받겠죠. 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한가 간 적이 있긴 해도 이 종목은 윗꼬리가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지난번 여기 물리신 분들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흥분하면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 무조건 물려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아침 10시에 이렇게 슈팅이 뽕 하고 나왔을 때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또 2800을 향해 달려가자 와 오늘 가겠구나 하고 지수하고 종목이랑 연동해서 매매하신 분들 많이 당했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지수도 오르고 있고 종목도 오르고 있으니까 안 빠지겠지 싶었는데 찍자마자 바로 쭉 빠져서. 한미사이언스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기서 오른 다음에 보통 한 반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이 여기잖아요. 거래량이 빵 터지고 장대 양봉의 절반이고 거기다가 볼린저의 위에선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타점에서 외국인 기관이 그냥 공구리를 치고 빼버리더군요.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 개인들이 매수를 못하는 물량을 걸어놔서 투심을 악화시키고 밑으로 계속 던져서 결국 하방 VI까지 찍고 이렇게 빠지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외국인이랑 기관이 작정하고 파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땡겼던 종목이 후성. 와, 얘는 만원대에서 계속 횡보하다 밀리더니 만원을 뚫자마자 그냥 11,000원대까지 하이패스로 올라가더군요. 후성은 오늘 종가까지 너무나 좋았고 매동을 보세요. 외국인이 아까는 죽어라 파는 종목만 봤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서로 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이면서 그린 뉴딜 관련주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매동이 단타꾼들 투신이랑 금융투자가 많이 샀지만 연기금도 풍성하게 샀고 외국인 역시 종가 직전에 그냥 확 사면서 와 오늘 좀 대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난 여기 매동을 봤을 때 아유 씨 외국인들 또 팔았구나, 후성은 역시 안 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11시 매동 때도 후성 같은 경우에 매도잖아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11시 반 중국장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증시를 공략하거든요. 근데 11시 반 때 보니까 계속 횡보 중이야. 살까 말까 했는데 여기 일단은 여러분이 매수하는 타점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는 데드크로스죠. 데드크로스까지 탁 터치하고 보통 사람들이 손절할 때 그때 갑자기 꽝 올려. 그래서 빵 올라가서 따라 들어가면은 또 물려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렸다가 종가가 이쪽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와 오늘 이 미칠 듯한 상승 VI까지 걸릴 때 이 미칠 듯한 상승이 정말 좋았어요. 오늘은 후성이 뉴스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라던가 전기차가 움직이면서 그 섹터의 순환매로 움직였습니다. 자, 후성 말고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번에 자주 매매했었던 바로 만도라는 종목인데, 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는 56,000원 이상은 좀 그렇네요. 6만원을 찍었어도 이 종목은 조정 좀 줘야 돼요 했는데 진짜 그 말한 다음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내리더군요. 이게 무섭다니까요. 후성도 그렇지만 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횡보하면 기본 한두 달이에요. 한두 달.
근데 오를 때는 미친 듯이 오르는. 근데 이게 꼭대기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적당히 한 이 정도에서 먹고 나오던가 잘라쳐야 돼요. 그 뒤로 안 봐야 돼요. 여러분 52주 신고가의 반대말은 상투예요. 잘못 잡으면 정말 역사적 고점에 물려서 너무나 고생할 수 있고, 그래서 후성도 지금 3개월 동안 조정을 줬으니까 이제 한 번은 오르지 않을까? 이제 이든이 형이 11월 20일 날 이제 취임하는데 그린 뉴딜이라던가 이런 펀드도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연기금을 필두로 투자자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이 종목도 이제는 좀 한번 다시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어린이날이나 식목일날 항상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나가잖아요. 거기 포스터에 가장 많이 쓰는 문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인데, 이제는 꺼진 후성도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11,000원도 이렇게 빨리 뚫을 거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11,000원 뚫자마자 바로 빼버리고 11,000원 뚫자마자 그냥 지옥까지 내려다 보내고 다시 올라와서 11,000원 뚫으려고 갈까 했지만 다시 한 달 동안 행보하고 드디어 3달간의 힘을 비추기 위해서 이제서야 올라오는 건데, 11,000원대가 그냥 너무 쉽게 뚫리더라고요. 9시 50분 때 여기 보시면은 10억 넘게 갑자기 돈이 확 들어오는데, 와, 놀랐습니다. 동국 SNC하고 후성이랑 옛날에 그린 뉴딜로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동국 SNC는 내리고 있는데 후성은 오르고 있길래 이건 그린 뉴딜 ETF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건가? 이게 여러분 근데 단순히 매수세로 보는 게 아니라 체결 강도도 여러분이 보시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결 강도도 100이 넘었고, 여기서 5억 들어왔네, 큰 손인가 보구나 생각하지만 여기에 막 10억씩 걸려있기 때문에 10번이 들어와야 돼. 이게 10번이 들어와야지 한호가가 올라. 그리고 이 종목을 500원 단위로 끊어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 매수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은 1,500원을 한 개로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플러스 4%예요. 4% 거의. 수수료 떼면 3.5%겠죠. 근데 이쪽에서 이 안에 보시면 호가가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어서 솔직히 들어가자마자 이쪽에서 한 250원까지만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종가를 보면 여기까지 찍었으니까 12,000원도 막 뚫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는 진짜 사람이 눈알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건 또 어떡하려고요? 매수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매도세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씨 테마주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종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윤석열 씨 징계 처분이 지난번에 나왔죠. 윤석열 씨는 2달간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집행 정지 후 첫 신문을 한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여기서 윤석열 씨가 깜짝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에 서현 탑메탈, 서현 이화, 그동안 계속 내렸던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서현 시리즈보다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가 종가 기준으로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서현 탑메탈, 야 얘는 뭐야? 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주의 때문에 기존에 계속 조정을 주다가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가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주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서현 탑메탈 드디어 왕의 기환인가? 8.20%, 얘가 제일 빨리 먼저 상승해서 얘가 가는가 싶었더니 서현이화가 더 가더군요. 장중에 보니까 16.69%까지 상승하길래 지난 고점 뚫고 올라가려나? 이 종목은 투자 주의나 단일가 매매에 걸리지 않거든요. 여기 공시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공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12월 14일 이틀 전이죠. 이미 해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세로닉스처럼 VA 찍자마자 바로 위에서 하방으로 쭉 내려가 버리는데 정말 요즘 주식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은 오늘 장 어떠셨나요? 제약과 바이오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말 재밌었겠네요. 왜냐면은 제약과 바이오주가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도 많고 단일가에 들어간 종목도 많죠. 특히 요즘에 제약 바이오 패턴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10시에서 11시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방송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은 YTN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10일째 계속 똑같은 뉴스입니다. 기자들이 백신 확보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빼고 현재까지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000만 분이 계약이 끝났고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추후에 계약을 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잠깐 백신 관련주가 깜짝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국산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럼 셀트리온이라던가 종근당이라던가 대웅제약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백신 관련주보다는 치료제 관련주 쪽이 훨씬 더 좋고 수급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원리는 이거예요. 매일 질본에서 한국산 치료제와 백신을 언급해주기 때문에 매일 뉴스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치료제 관련주가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매일 오르고 있어요. 아니 지금 10일 동안 계속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백신을 언급했을 때는 내려갔다가 이때는 물론 뭐 단일가 문제도 있죠. 오후장 되면은 얘네가 올라가는데 오후장 되면은 백신 뉴스가 아니라 치료제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와요. 이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바로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관련 뉴스, 기자의 생각을 담은 관련 뉴스는 1시간, 2시간 뒤에 나오거든요. 그때가 1시에서 2시. 이때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처럼 셀트리온제약 그리고 대웅 이런 애들이 2시 때만 되면은 슈팅이 나와요. 2시 때 슈팅 뿅 하고 올라가잖아요. 매일 똑같은 패턴이라서 지겨워 죽겠어요. 여기 보시면 2시 때 갑자기 이렇게 슈팅이 뿅 나오는데 뒤로 가봐요. 뒤로 가보면 여기도 또 2시 때 슈팅 뿅. 어제 같은 경우에는 11시에 한번 기자회견을 하고 2시에 한번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아침에 슈팅 나왔다가 오후에 또 슈팅 2번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10일 동안 거의 비슷한 패턴과 비슷한 종목만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 3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단계를 언제 실시할 겁니까? 이러니까 지금 2.5단계지만 시민 여러분들 지금이 3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발적으로 3단계에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음식점에는 최대한 같이 가지 마시고 혼자 식사를 하시고, 이제 음식점도 속에서 먹는 거를 금지시키고 포장 배달만 가능하게 바꿀 거라고 해서 매일 똑같은 뉴스에 매일 포장지라던가 제지주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이게 좀 너무 식상해서 그런지 상한가는 못 갑니다. 근데 빠졌을 때 사면은 그 다음날 무조건 슈팅이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응압병동 관련주 같은 경우엔 대부분 단기 과열 종목에 걸리고 GH 신소재만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지금 전환사채하고 단기 과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잘 안 움직여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망자 1명이 나와서 1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지금 사망자가 8명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건 장이 끝난 다음에 나온 뉴스입니다. 원래는 오늘 4명이 사망을 했고 장 끝난 다음에 플러스 4명이 추가됐는데, 자, 응압병실 관련주 언택트 그리고 포장지 뭐 이런 거 관련주는 여기 영상과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응압병동은 현재 오텍과 GH 신소재의 싸움이다. ESY는 추가 상장 물량이 나오니까 절대 들어가지 말라.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는 저런 거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일단은 3등주인 우정바이오 안 움직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1시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상승은 나왔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1.25%. 얘는 1등주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그리고 ESY 분명히 말했죠. 얘는 진짜 들어가면 바보라고. 왜? 얘는 추가 상장을 지금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있죠. 세상에 이렇게 추가 상장과 전환사채를 발행을 많이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제 사모펀드에 대량 폭탄 물량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샀지만 이거는 왜 던진 거다? 미수하고 신용 쓰신 분들이 물려가지고 강제로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어제 응압병실 1등은 GH 신소재였어요. GH 신소재는 지금 투자주의라던가 경고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려면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오텍이 찌라시가 떴죠. 아까 보시면은 아예 이름이 적혔잖아요. 찌라시의 서울시립서부병원 오텍의 이동식 응압병실 공급, 이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는 오텍보다 GH 신소재가 출발이 더 좋았는데 저 찌라시가 뜬 다음에 반지의제왕에 나오는 프로도처럼 왕의 기한이 시작됐죠. 하지만 이 종목도 오늘 무서웠던 게 11시 45분에 잠깐 위로 꼬셨는데 VI 안 갔어요. VI 바로 직전에서 VI 바로 직전. 오늘 VI 가격이 21,150원이에요. 근데 얘가 오늘 얼마까지 갔습니까? 19,900원. 얘네 치킨 한 마리값. 그리고 GH 신소재는 고작 1.42%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VI 구간에 꼬시는 건 GH 신소재 오텍 마찬가지예요. 어제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12%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VI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왜? 시초가 기준으로 11%가 상승하면 VI니까. 아니죠. 시초가가 플러스 2.6%였기 때문에 이 종목이 VI에 걸리려면은 14%가 올라와야 되고 가격은 11,900원이에요. 자, 이건 어제 제가 캡처해둔 화면입니다. 보세요. 11,900원. 이 종목은 11,800원까지 올라왔는데 VI 직전까지 꼬시고 바로 빼버렸죠. 이런 게 요즘 패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VI 직전에서 바로 빠지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빨라가지고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VI가 위에 보인다, 안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VI 찍고 오늘 세로닉스처럼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올라갔을 때 내가 팔 수 있을까? 이거 몇 프로 더 가겠지, 몇 프로 더 가겠지, 하다 보면 다시 주가가 그냥 10% 떡락이 있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최근에 모더나와 화이자가 백신 MOU를 체결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MOU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방문하고 거기서 MOU를 체결해 오지만 그냥 만나서 밥이나 한 끼 다음에 먹자 이런 식으로 안보 인사처럼 말로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MOU를 체결하는 나라는 대부분 중동 지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항상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VI 구간이 보면은 진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해도 오텍도 그렇고 GH 신소재도 그렇고 VI 직전에서 빼버린 종목이 너무 많아요. 거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12% 기본으로 받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연일 매도하고 있죠.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런 종목을 많이 던지는데 여러분이 VI 구간 직전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은 VI 구간 들어가기 전에 반이라도 익절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슈퍼가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식자재를 사러 밖으로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못 다룬 내용들은 내일 올라오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김도훈님 후원 10,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